안녕하세요. 이원의 통계학 버전2 이원입니다. 분산 분석의 13번째 시간이네요. 이원 배치 분산 분석의 예를 두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 배치 분산 분석하면 반복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가 있죠. 반복이 없는 경우 하나, 있는 경우 하나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이론적인 제곱합, 분산 분석표 얻기까지 그 배경부터 쭉 여지껏 설명을 했는데요. 자료를 얻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산 분석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분산 분석, 이원 배치 분산 분석의 반복이 없는 이원 배치 2인자 분산 분석 하나 하고요. 반복이 있는 경우 연이어서 두 개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공장에서는 4대의 서로 다른 조립기계 ABCD와 6명의 작업자에 따라 기계에 따라 작업자에 따라 조립 시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 분석을 수행하기로 했다. 자료를 얻기 위하여 10명의 작업자 각각에게 기계 ABCD, 조립기계 ABCD를 무작위로 배정한 후 조립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은 그 자료를 얻는 방법과 그 자료를 소개합니다. 자, ABCD 기계를 이 6명의 작업자에게 나눠주는 거죠. 예? 말하자면 그 6명의 그 작업자들은 작업자 능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집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조립하는 시간입니다. 집중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아무튼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 그래서 물론 6명의 작업자와 B인자라고 하죠. 기계, 이게 A인자네. 근데 ABCD가 들어갔네. AB 두 인자에 대해서 이제 그 자료를 얻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랜더마이제이션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무작위 순서로 기계를 1번 작업자에게는 A, C, B, D 순서대로 이렇게 조립을 하게 한 거야. 이건 무작위로 꼭 이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위로 주면 되는 거야. B는 D, C, A, B, C는 C, A, B, D 이렇게 무작위 순서로 4개를 무작위 순서로 배정을 해서 한 사람이 한 기계를 다루면서 조립 시간을 하는 거지 4기계를 한꺼번에 돌리는 건 조립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무작위 순서대로 기계를 배정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1번 작업자가 A 기계로 조립했을 때 42.5, B 기계로 조립했을 때 A 작업자의 세 번째 배정된 거였죠. 39.8, 40.2, 41.3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무작위 순서로 기계를 배정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야. 작업자는 숙련도에 따라 조립 시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작업자를 블럭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하나의 블럭이야. 예? 이 1번 작업자, 2번 작업자가 하나의 블럭이고 6번 작업자가 하나의 블록으로 생각하십시오 라는 이야기예요. 작업자를 블록으로 하여 기계를 무작위 순서로 배열하여 자료를 얻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률화 블록 설계라고도 부릅니다. 랜더마이즈드 블록 디자인이죠. 예? 확률화 블록 설계라는 용어도 있고 확률화 블록 설계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이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6명의 작업자들을 블록으로 생각한다. 블록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이 작업자들이 각각의 연령이라든지 숙련도라든지 작업자를 블록으로 한 이유는 작업자의 숙련도, 집중력, 또 성격, 좀 꼼꼼한지 어쩐지 어떤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작업자마다 이것을 고려해서 각자의 조립 능력이 다를 것이라는 가정에서부터 나와서 이게 합리적 가정이라면 합리적 가정이라면 이 작업자를 블록으로 보는 거야. 인자로 보는 게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인자라기보다는 블록으로 보자. 그러므로 반복이 없는 이원 배치 분산 분석을 다룰 때는 확률화 블록 설계를 고려해 봐야 된다. 이걸 작업자를 인자로 간단히 그냥 볼 건지
이 작업자를 블럭으로 볼 건지 여러분들이 그것은 그 경우마다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료의 형태는 반복이 없는 이원 배치 분산 분석의 자료처럼 각 셀에 하나씩 얻어진 거죠. 그렇죠? 예, 이런 그 블록으로 생각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예, A와 B에서 여기는 이제 이 A 인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기계고 기계야. 여기는 작업자. 뭐 한글로 다시 쓰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산 분석표가 이렇게 얻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이고요. 대개 다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똑같지는 않아도 비슷해요. 우리 앞에 그 분산 분석표를 소개할 때 sum of square가 나왔고 자유도를 이렇게 썼었죠. 이 컬럼과 이 컬럼을 뒤바꿔 놨었는데 예, 뭐 이래 그렇게 해도 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다른 패키지는 통계 패키지에서는 SS가 먼저 나오고 자유도가 나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기계가 4개야. 4개. 그래서 4 빼기 1, 자유도는 3이고 작업자는 6명이야. 그래서 6 빼기 1 이렇게 뭐야 5가 나왔고 잔차죠. 리지듀얼은 이거 곱하기 이거 그래서 15가 나왔습니다. 뭐 토탈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는 통계 패키지, 통계 프로그램도 있고 이렇게 나오지 않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sum of square 15.9, 42.1이죠. 42.1, 잔차 23.84, 85네요. 23.85 이렇게 나왔고 mean square라는 거는 각각의 sum of square를 각각의 자유도로 나눈 거. 이게 mean square. 이 값들이 여기 나왔어요. 이건 뭐 말하자면 23.84, 85 나누기 15 한 게 1.5898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F 값은 이거 나누기 이것분의 5.308 그런 거죠. 그렇죠? 네. 5.388이네요. 08이네. 5.308. 네. 그래서 3.3387 나왔고요. 이거 나누기 8.42 나누기 1.59 한 것이 5.2944 그렇게 나왔고 그것은 뭐예요? 이게 자유도가 어떻게 됩니까? 자유도가 5와 미안합니다. 3과 15의 두 개 자유도를 갖는 데에서 p-밸류가 0.048 그죠? 그리고 이것은 F 분포 자유도가 5 분자의 자유도가 앞에 나오고 분모의 자유도 그러니까 이거 이 순서대로 돼야 됩니다. 5와 15 두 개의 자유도를 갖는 F 분포하에서 이 값이 말하자면 이런 F 분포인데 F 분포는 5와 15 두 개의 자유도를 갖는 데서 여기 놓여서 이 5.2944라는 값이 계산된 값이 여기 놓이기 때문에 이 꼬리 부분의 면적이 0.0053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뭐 이것만 아시면 사실은 피밸류만 알면 여러분들의 해석이 이제 가능한 거죠. 그럼 이게 작업자야. 작업자들을 블록으로 취급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야. 피밸류가 0.0053이니까 기각하는 거죠. 작업자들의 조립시간에 작업자들에 따른 조립시간은 같다. 작업자들이 모두 조립시간이 같다. 응? 그것을 기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작업자들을 블록으로 취급한 것을 잘못된 게 아니구나. 작업자들마다 능력이 다르구나. 그래서 조립 속도가 조립 시간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야. H0를 기각하니까. 그러면 조립 시간에 따라 조립 기계에 따라 조립 시간이 유의적이다. 0.048 p-밸류 0.0479에 따라서 p-밸류 0.0479에서 조립시간 유의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H0를 기각한다. 예?
라는 말이나 유의적이라는 표현이나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죠. 자, 확률화 블록 설계를 아시겠죠? 예? 예. 그러면 이거 뭐야? 이거 어? 어, 사람에 따라서 작업자에 따라서 라는 그 인자로 생각하느냐 블록으로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반복이 없는 이원 배치 분산 분석이라고 할 건지 확률화 블록 설계라고 할 건지 그러니까 반복이 없는 이원 배치 분산 분석을 확률화 블록 설계로 보아도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서요. 여기 ABCD 4대의 조립기계 이게 지금 문제죠. ABCD 4대의 서로 다른 조립기계들에 대해서 작업자들의 작업시간이 같은지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이론 배치 분산 분석도 가능해. 예? A 기계에 6명을 배우라고 B 기계에 6명을 배우라고 C 기계에 6명을 배우라고 D 기계에 6명을 배우려면 예, 이론 배치 분산 분석이야. 기계에 따라서 조립 속도가 같은지 다른지.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몇 명의 작업자가 필요합니까? 24명의 작업자가 필요해. 그리고 이 24명의 작업자들이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같은 조립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는 어떤 가정이라든지 전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론 배치로 하기에는 피곤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론 배치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훨씬 어려운 것이고, 예, 반복이 없는 이원 배치 또는 확률화 블록 설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예를 보죠. 반복이 있는 이원 배치 분산 분석의 예. TV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광고 효과 점수 Y죠. 자료가 Y야. 광고 효과 점수는 10가지 변수들의 합계로 측정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10가지 변수들이 뭔지는 뭐 아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10가지 이렇게 변수마다 점수를 줘가지고 그 합계 점수로 광고 효과 점수를 측정한다 말이에요. 광고 효과는 프로그램의 종류, 뉴스 프로그램이냐, 드라마냐, 오락물에 붙은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에 우리 광고물을 끼워 넣을 것이냐. 그래서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20초 광고 영상의 시사 횟수. 시사 횟수라는 것은 장면이 변하는 횟수입니다. 느릿느릿 변하는 것은 10회. 좀 빨리 변하는 것은 15회. 네, 20초 동안에. 시사 횟수. 그러니까 광고물을 두 가지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좀 느릿느릿 돌아가게 할 수 있고 이게 15회면 이건 빨리빨리 화면을 바꾸는 시사 횟수를 좀 말을 반대로 했네요. 시사 횟수가 10회면은 천천히 장면이 바뀌는 거고요. 15회면은 빨리빨리 장면이 바뀌는 거겠죠. 따라 다를 것으로 판단하여 반복이 있는 이원 배치 분산 분석을 시행한다. 12명의 전부 다 합해서 12명이니까 12명의 잠재 수요자들을 선발하여 6가지 처리에 각각 2명씩 배정해서 광고 효과 점수를 측정한 결과는 표와 같다. 그래서 뉴스의 10회 천천히 그 장면이 바뀌는 10번밖에 바뀌지 않는 10번 바뀌는 그런 광고물을 보여줘서 광고 효과 점수를 측정한 결과 47, 43. 한 사람은 47, 한 사람은 43점 줬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얻어졌다. 그러면 반복이 있는 거의 중요성은요. 반복이 있기 때문에 시사 횟수와 프로그램 두 개 인자의 상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설 검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상호 효과가 없다. 또 각각의 시사 횟수에 따른 광고 효과의 차이는 없다. 프로그램에 따른 광고 효과의 차이는 없다. 이렇게 세 가지 가설 검증이 가능한데 제일 먼저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역시 교호 효과, 상호 효과에 대한 가설 검증의 결과입니다. 그에 따라서 교호 효과, 상호 효과가 없을 때, 있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바로 전 시간에 다뤄봤었죠. 그렇기 때문에 상호 효과, 교호 효과를 먼저 보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야. 자, 프로그램. 여기 세 가지로 나눠져 있으니까. 세 가지니까 3 빼기 1 해서 2고 이거 넘버는 시사 횟수입니다. 2 빼기 1 해서 1이고 이 두 개 곱하는 게 자유도가 되고 이 교호항에 대한 자유도입니다. 잔차는 6-1. 그렇죠?
6-1. 여기서 이 둘의 평균 뺀 거, 그게 이제 잔차니까. 예. 여기서 62, 68, 60, 뭡니까? 65네. 65를 뺀 것들이 잔차야. 62에서 65 뺀 거, 68에서 65 뺀 거. 그게 잔차란 말이에요. 그래서 잔차에 대한 자유도는 6. 예, 각 셀에서 하나씩 있으니까. 썸 오브 스퀘어 계산해서 나온 결과 민스퀘어는 SS를 자유도로 나눈 거 772, 12를 1로 나누니까 그냥 12가 나왔죠. 62를 6으로 나누니까 10.3333. F밸류는 뭐야? 이거 분해, 이게 분모고, 그렇죠? 이것들이 이제 분자가 되는 게 F밸류예요. 772 나누기 10, 12 나누기 10, 예, 12 나누기 10, 1.16. 그렇죠? 그래서 먼저 뭐를 봐요? 이거를 보자고. 이 P밸류가 0.3746이 나왔어. 상당히 큰 거죠. P밸류가. 어느 분포에서 자유도가 2와 6일 때, 2와 6일 때 이 값이 다시 한번 1.16이 나왔으니까 이 면적이 0.3747이라는 이야기예요. 요거는 F 자유도가 1, 또 뭐야? 6. 그렇죠? 예, 분자의 자유도, 분모의 자유도 순서대로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F분포 2와 6에서의 F값에 대한 P밸류입니다. 자, 교호 효과, 상호 효과가 없는 거죠. 그렇죠? P밸류가 0.3747이므로 H0를 기각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교호 효과는 없다라고 인정을 하고, 네, 이 두 개를 합해서 잔차로 취급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분산분석 표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냥 써도 이렇게 더군다나 크기 때문에 P밸류가 0.3747 나오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냥 이 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사 횟수에 따른 광고의 효과도 다르지 않다. P밸류가 0.3226 나왔으니까. 그러나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광고 효과가 상당히 다르네. 그렇게 이제 시청자 층이겠죠. 네, 뉴스 시청자, 드라마 시청자, 오락물 시청자, 이 시청자 층에 따라서 광고 효과가 다를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느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들 또는 각각 다른지 이걸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야 분산분석은 그냥 다르다만 알려주는데 후속 조치로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들과 다르다는 건지,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지고 가급적이면 비용 문제가 있지만 가급적이면 그 프로그램에 우리 상품의 제품의 광고물을 CF를 올리는 게 좋겠죠.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찾는가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